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김치 새로 담갔다고 했잖니? 네, 오늘 김치도 엄청 맛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김치랑 밑반찬 좀 싸놨으니까 가지고 가렴. 어머님,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서 어쩌죠? 내가 좋아서 주는 건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참, 그리고 이건 사돈 두 분께 가져다 드리렴. 식탁 위에는 반찬이 담긴 찬압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있는 것을 본 제가 어쩔 줄을 몰라 한 채 대답을 했어요. 우리 것만 주셔도 죄송한데 친정 부모님 건 뭐하러 준비하셨어요? 저번에 보니까 사돈이 반찬을 참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 보이길래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져다 드리렴. 시어머님 말씀에 죄송한 마음만 가득해졌는데요. 사실 몇 달 전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 근처에 오셨다가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드셨다고 했기에 제가 급히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부모님도 근처에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며 반찬을 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하게 양가 부모님이 마주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식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가지고 왔던 반찬을 꺼내 급히 접시에 담아서 두 분에게 드렸는데요. 역시 사돈 음식 솜씨는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어쩜 멸치볶음마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거창하게 비법 같은 것은 없고 시어머님께 배운 대로 한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 시어머님 음식 솜씨가 참 뛰어나셨거든요. 한마디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긴 우리 딸한테 듣자 하니까 된장이랑 간장까지 전부 직접 만드신다면서요? 아, 예. 아무래도 사 먹는 것보다 맛이 좋기 마련이니까요. 그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닐 텐데 대단하십니다. 암튼 사돈 요리 솜씨는 참 대단하세요. 오죽했으면 결혼식장에 갔다가 우리가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있겠어요. 근데 음식 맛도 좋고 다 좋은데 혹시 우리 가영이한테도 음식 비법을 전수하신다고 우리 딸 힘들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 가영이가 워낙 귀하게 자랐다 보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엄마가 시어머님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힘주어 말을 했기에 제가 기겁을 한 채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된장이나 간장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니까 말 꺼내본 것뿐이잖아. 암튼 며느리한테 그런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그럼요. 저도 강제적으로 시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시어머님이 인자한 미소를 띤 채 대답을 했는데요. 시어머님 성품이 온화한 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 또한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님을 더 믿고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도 시어머님이 친정 부모님에게 줄 반찬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순간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겨우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엄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긴 이 집을 우리가 해주기도 했고 사실 정서방 직업이 약사이긴 하지만 의사도 아니고 약사인 게 막 내세울 만한 건 아니니까요. 막말로 그냥 약장사 아니겠습니까? 엄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평소에도 간혹가다 막말을 하곤 했기에 제가 허둥지둥대며 엄마를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이 사업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약사 사이가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은 우리 아들이 이어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을 같이 의논할 사이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집 해달라고 했어? 엄마가 억지로 여기서 살라고 난리를 쳤던 거잖아.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이 집에서 나가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엄마를 있는 대로 노려보자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요즘 집 없이 시작하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기나 해. 암튼 철딱서니가 없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돈? 예, 그렇긴 하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에게서 감사라는 단어를 듣고는 엄마가 더욱 의기양양해져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에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사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럼 반찬 줬으니까 우리는 그만 가보마. 시부모님이 발걸음을 재촉하셨는데요.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죄송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곧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에게 쏘아붙였어요.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지금 집 해줬다고 유세 부리고 있는 거잖아. 유세가 아니라 이 집이 10억도 넘는 아파트인데 우리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래서 내가 이 집에서 살기 싫다고 했던 건데 엄마가 굳이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 우겨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드려. 어떻게 된가 집을 해줘도 난리야 난리가. 그런 거지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데 창피하게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있으란 말이야. 그러게 네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좀 좋아. 그날은 남편이 약속이 있다고 집에 없었던 게 천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이 집에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는 그 와중에도 말을 꺼냈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냉장고에 반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가지고 가마. 엄마가 그걸 왜 가져가? 반찬 많아봐야 나중에 버리기밖에 더 하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먹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깝기라도 한 표정이다. 엄마 말에 제가 다시 미간을 잔뜩 찌푸렸지만 엄마는 악착같이 반찬을 가지고 갔습니다. 평소 친정에는 가사 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이모님이 계셨지만 시어머님의 음식 솜씨를 따라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집에 들렀고 자주 반찬을 가지고 갔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몰랐으나 나중에 들어보니 시어머님 반찬이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과 흡사했던 모양으로 아빠가 잘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님도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날 반찬을 싸서 주시면서 부모님 집에 가져다 드리라고 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절대 가져다 주기 싫었지만 시어머님 말씀이니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반찬을 받아왔고 집에 가던 길에 친정에 들러서 반찬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반찬을 보던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드디어 반찬이 왔네. 드디어 반찬이 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은 뭐가 무슨 말이야. 반찬이 와서 반갑다는 말인 거지. 네 아빠가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는 그만 가볼게. 차도 한 잔 안 마시고 그냥 간다고? 차 마시다 보면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할 거고 그럼 오늘 시댁에서 식사 잘하고 왔는데 체할까봐 그렇지. 넌 딸이 돼서 꼭 말을 그렇게 하더라. 암튼 우리는 그만 가볼게. 남편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반찬을 확인하던 엄마가 실망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뭐야, 소고기 장조림이 없네. 네 아빠가 그게 꼭 먹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는 반찬 얻어먹으면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 쏘아붙이고 그래? 엄마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곳을 나와버렸는데요. 사실 친정에 있으면 내내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특히나 부모님은 돈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남편을 무시하기 일쑤였기에 그곳에 오래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있으면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며느리에게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져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남편에게 물었어요. 며느리 들어오면 난리 날 것 같지?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닐까? 저번에 장모님께 들어보니까 장인어른이 중매한 분이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하긴 내 동생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법이 없긴 하니까.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속물 같지? 자기한테는 진짜 미안해. 제가 남편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시댁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에 저도 모르게 남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남편도 알았던 것인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자기가 부잣집 딸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 표정이 좋진 않았거든. 자기도 우리 부모님 성격 잘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돈보다는 마음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 근데 자기 보자마자 많이 놀라시더라고. 왜?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라 보여서 그랬나? 많이 다른 건 당연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랑 결이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하셨어. 우선 첫 만남에서 세심한 배려에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셨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서 그런 걸 느끼셨단 말이야? 제가 놀란 채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이미 지나간, 그래서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날 우리 가족 모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음식 준비했어. 며느리감이 처음으로 인사 오는 자리라 다들 긴장했거든. 그러다 보니 아버지까지 머리수건에 앞치마까지 하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셨어. 맞아. 그날 음식들 진짜 어마어마했어. 오죽했으면 가다가 소화제를 사서 먹었을 정도였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하시더라고. 진짜로 그런 걸로 마음에 드셨다고? 당연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아무래도 며느리감이 첫 인사를 온 것이니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는 것을 모른 척하고 계속 지켜본 모양인데 그날 나물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워낙 긴장을 하고 있어서 그냥 빠르게 치웠던 것 같은데. 맞아. 자기가 가족들 몰래 살짝 꺼내서 주머니에 얼른 넣더래. 내가 그걸 주머니에 넣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 순간 쑥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날 머리카락이 나왔던 건 맞았지만 주머니에 넣었던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그 모습 보고 엄마가 참 잘 자랐다 싶더래. 살다 보면 가치관 차이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다 보니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다는데 그 정도 눈치랑 배려가 있는 거 보면서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 진짜로 그런 걸로 마음에 드셨다고?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는 증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다고 하셨어. 거기다 요즘 예의 없는 사람들 중에는 민망하게 큰 소리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더라고. 엄마 친구 며느리도 반찬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걸 들고는 막 호들갑을 떨어댔다나 봐. 뭐? 진짜로 그랬단 말이야?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진짜 많긴 한가 보더라고. 그랬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참 고맙고 속이 꽉 찼다 싶더래.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항상 너무 죄송하고 그래. 자기도 많이 불편하지. 사실 안 불편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좀 불편하긴 한데 자기가 중간에서 잘 대처를 해주니까 그다지 힘들 것도 없어. 남편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기에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살면서 부모님과 참 다르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부모님이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 저를 미국에 있는 고모집에 보냈고 초등학교 내내 그곳에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가치관은 고모와 고모부를 많이 닮아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두 분은 세상 인자한 분들이셨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기도 하셨으니까요. 처음 고모집에 갔을 때는 그런 문제로 많이 힘들었지만 고모는 제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 주셨는데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고 다녔지만 고모의 가르침에 돈을 아끼는 법도 배워갔고 기부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종사촌 오빠와 언니들도 매달 조금씩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기부를 하곤 했기에
저 또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고모의 교육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궁상 맞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그 바람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고, 남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지 않고 직접 끼고 가르치셨는데요. 남동생의 모습은 엄마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공부만 잘하면 뭐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마인드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치 물과 기름 마냥 저는 가족들과 융화되지 못했고 겉돌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한 채 고모 뒷담화를 하기 일쑤였어요. 그 불만의 표출은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하니 더 심해졌는데요.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이상한 것만 가르쳐놨네 그래.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뭘 아끼고 또 아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거기로 너를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큰 실수를 했어.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건데 어디서 돈도 없는 약사 나부랭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진짜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 엄마가 대놓고 불만스레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휴가를 맞이해서 고모와 고모부를 찾아가 남편을 소개하자 두 분은 아주 마음에 든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두 분은 남편의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고모랑 고모부가 한국에 오게 되면 꼭 우리를 만나고 가셨는데요. 시부모님이 집에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어요. 예의 바른 고모와 고모부 두 분을 뵐 때마다 시어머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뵙는 건데 인상도 좋으시고 어쩜 그렇게 예의 바르시다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야? 고모가 대학을 미국으로 가면서 대학 때 만나셨대요. 고모부가 미국 사람이라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셨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허락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고모부가 워낙 좋은 대학을 다녔다 보니까 조금 마음을 놓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고모부 직업이 교수라고 했지? 네, 대학 교수님이세요. 대학 교수라 그런지 참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 문화가 달라서 많이 불편할 텐데도 올 때마다 꼭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시잖니. 한국 음식도 얼마나 잘 드시는지 고맙더라니까. 우리 고모부가 최고로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시죠? 뭔데? 김치볶음밥에 김 싸서 드시는 거예요. 그럼 두 그릇도 드세요. 특히나 김치를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 어머님 반찬을 좋아할 수밖에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신단 말이야? 네, 특히나 김치는 없어서 못 드신다고 할 정도로 모든 김치 종류를 다 좋아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신기한 듯 몇 번이나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댁가족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마트에 갔더니 과일이 신선해 보이길래 시댁에도 가져다 드리러 잠깐 들렀는데요. 마침 시어머님이 1층 밖으로 나오고 계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급히 차를 세우고 시어머님을 부르려고 하던 순간 시어머님이 익숙한 차량 앞으로 가더니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다가갔더니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받아들던 사람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모님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게 난 사모님 심부름으로 왔어. 우리 엄마 심부름이요? 엄마가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데요? 아, 그게 친정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말을 잇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 채 서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가영아, 오늘 반찬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했길래 내가 사돈한테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바쁘다고 하시면서 이분을 보내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님 말에 이모님이 허겁지겁 차에 올라탔고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게 짧게 인사를 하고는 급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이 오해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기에 며칠 뒤 몰래 친정에 갔고 엄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가사도우미 이모님에게 물었더니
기가 막힌 말들을 해줬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그동안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주기적으로 반찬을 가져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내 반찬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난 그냥 가지고 온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 시어머님한테 반찬을 시켰다는 말이네요. 제 말에 이모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는 부탁조로 말했어요. 내가 이런 말 했다고 하면 사모님이 엄청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이모님한테 들었다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란 자리가 어려운 자리인데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어. 저번에는 얘기한 반찬이 빠졌다고 따지기도 했다니까. 가영이 시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모님을 맞춰주시긴 했지만 내가 볼 때도 민망할 때가 좀 많았어.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절대 이런 말 안 해주는데 그동안 가영이는 나를 사람 대접해줬다 보니까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네. 암튼 계속 받아먹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나보고 반찬값으로 돈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데 가영이 시어머님이 그걸 받을 분이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반찬을 받아먹으면서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사모님 말로는 그래야 덜 미안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드린 것 같은데 가영이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지. 그렇잖아도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해보긴 했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 이런 말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난 살다 딸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친정엄마는 처음 봤잖아. 대부분은 그 반대가 많거든. 암튼 기왕 알게 됐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말을 들으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그날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가영이도 예의 없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예의 없는 건 내가 아니고 엄마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우리 시어머님한테 반찬해서 바치라고 했다며. 내가 언제 바치라고 했다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반찬해서 주시면 돈 드리겠다고 했던 거지.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돈이 돈을 안 받는 것뿐이잖니. 그걸 왜 나한테 와서 따지고 난리야? 엄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입장 바꿔서 우리 시어머님이 엄마한테 매일같이 반찬 해달라고 하면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당연히 나는 그럴 일이 없지. 그리고 내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사돈도 흔쾌히 해주신다고 한 건데 네가 왜 왈가왈부하고 난리야? 이제 보니 엄마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 뭐? 엄마가 창피해? 아쉬울 거 없이 키워놨더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창피한 건 집도 하나 못해준 네 시부모가 창피한 거지. 그런 쪼잔한 생각을 하는 엄마가 소인배라는 거야. 엄마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야. 그렇잖아도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던 집 다시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우리는 그런 집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 엄마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는 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인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난 엄마가 창피하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 그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돈 하는 거 아니겠어? 아무튼 아파트 돌려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시어머님한테는 더더욱 연락하지 말고. 네가 배가 불러서 그딴 소리 하나 본데 그래 돈 없이 거지 같은 집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엄마 목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울려왔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 뒤 우리는 이사를 한 뒤 집을 부모님에게 돌려드렸습니다. 물론 남편도 적극 찬성했어요. 사실 나도 계속 불편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내가 월급 약사하면서 모은 돈도 꽤 되니까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서운하고 그렇진 않아? 서운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내 바늘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반찬을 해다 날랐다는 말에 사실 나도 많이 실망스러워서 더욱 살기 싫어졌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이사를 했고 시부모님도 홀가분한 표정이었는데요. 특히나 시어머님이 반색을 하며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더 이상 친정에 반찬을 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결국 친정 가족들과는 점점 거리를 두고 살게 됐는데요.
어느 날은 동생이 결혼한다면서 엄마가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리는 해야 했기에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올케네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잣집으로 오히려 부모님이 눈치를 본다고 했습니다. 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심하다는 듯이 입을 뗐어요. 아까 엄마가 사돈 어르신한테 굽신대는 거 봤어? 어? 굽신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 나보고도 90도로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사돈 어르신이 엄마를 보는데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보시더라. 그거 보면서 돈으로 서열을 정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더라고. 제가 긴 한숨을 내쉬자 남편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결혼식 내내 숨이 막혀왔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가사도우미 이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영이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사모님 신경이 워낙 날카로워져서 그런지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집으로 갈 것 같아. 근데 요즘 사모님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아들이 결혼까지 했으면 오히려 좋아야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 며느리가 말이야. 중견기업 회장 막내딸이라 그런지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 가끔 올 때마다 보면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나보고 국을 다시 데워와라 뭐해라 그러면서 아주 옌병을 떨어댄다니까. 엄마 아빠는 그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어요? 두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내내 며느리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 들어보니 사업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니 더욱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진짜 눈 뜨고 못 볼 정도라니까. 라며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해줬는데요. 이모님 말에 의하면 올케가 오는 날마다 엄마가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라네요. 어느 날은 집에 오자마자 올케가 엄마한테 말을 했답니다. 어머님, TV에서 보니까 이 동네에 케이크 맛집이 있다고 하던데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가사도우미한테 다녀오라고 하마. 바람도 쐴 겸 어머님이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다 주는 걸로 먹고 싶어서요. 사다 주실 거죠? 올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 사오시고요. 어? 그래, 그러지 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케이크를 사다 바쳤다고 합니다. 그 말에 놀란 채 제가 물었어요. 진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니까. 암튼 난 살다 그런 막무가내는 처음 본다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사모님이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잖아.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사이처럼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더라고. 굳이 돈 많은 집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거 보면서 벌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 사실 내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전에 가영이 시어머님한테 진짜로 함부로 했거든. 그거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닌가 싶어. 저번에는 며느리 친정집 정원에서 무슨 파티를 한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나까지 가서 일을 돕고 왔는데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콜룩거리면서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웠다니까. 사모님이 일을 잘 못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가서 보니까 거기서는 사모님이 서열이 꼴찌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거 보면서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씁쓸하더라고. 암튼 앞으로도 친정이랑 엮이지 말고 잘 살라고 전화했어. 매번 명절 때도 잊지 않고 선물 챙겨주고 그래서 고마웠어. 이모님이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모님 말을 들으며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일까라는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랐답니다. 며칠 전에도 시댁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러한 소소한 행복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